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오건영 작가님의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이 책은 경제책이라서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책들을 계속 조금씩 보게 되면 또 반복되는 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하고 또 찾아보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신한금융 자회사인 신한은행 그죠? 신한은행의 부부장님으로 계시거든요. 현재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SNS 상에서 많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책이 굉장히 지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지금 상황과 맞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경제에 대해서 조금씩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아마 이 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또 반복해서 한번 읽었지만 그 읽을 때는 또 이해가 되더라도 돌아서면 그게 다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듣고 보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런 파트가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는 이제 물가가 계속 미국도 그렇고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동성 잔치가 이제 끝이 난 거죠. 그래서 고물가 상태다, 그죠? 그리고 고물가 상태에서는 원자재에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저물가일 때는 채권, 이제 저물가가 지금 현재는 아니니까. 그리고 고성장, 그죠? 저번까지는 고성장이었죠. 그래서 주식 열풍이 불었었고, 그죠? 그래서 이런 투자에서도 여러분들이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이 경제 흐름을 보고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재는 지금 고성장 저물가, 저성장 고물가, 저자는 여기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성장이 지금 이루기가 힘들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성장 고물가 이 위치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책 364쪽에 보면 이렇게 고성장일 때, 저성장일 때, 그죠? 그리고 이 책의 좋은 점은 그냥 단순히 지금 현재의 그런 시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쭉 이렇게 2005년도 나오고 1970년도 나오고 이렇게 지나간 역사를 한번 이렇게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기 때문에 좀 경제 공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보시게 되면 처음부터 그 흐름을 쫙 읽을 수가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없다가 한동안 없다가 이렇게 부활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종 상태일 때 인플레이션이 없었을 때는 고성장 저물가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죠? 아니면 저성장 저물가 상태였다가 지금 현재는 이게 부활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환경 자체도 이제 이 투자를 하거나 그죠? 이 우리가 사는 환경 자체도 이제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개의 환경에 대한 고민에 투자에 있어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우리나라의 상태만 봐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수출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연준의 방향을 보고 우리가 또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투자에서는 마찬가지. 그래서 연준이 과거에 코로나 때 엄청나게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현재의 그런 자산 가격들이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소비를 많이 했으니까 돈이 많이 풀려졌으니까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이렇게 표가 나오는데 자, 이 고물가 성장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고물가 성장 측면에서 볼 때 고성장과 저성장 우리 앞에서 말했던 그 중간 지점에 우리가 위치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강할 때는 원자재에 투자를 하라라고 했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기가 좋을 때 물론 투자하면 당연히 모든 주식이 거의 다 오르니까 좋지만은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안전한 미국 대형주의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성장 저물가, 저성장 저물가
뭐 계속 인플레이션이 진행된다라면 그죠? 이런 위험 상황이 도래가 되겠죠? 그럼 또 나라에서 조금 더 다른 또 정책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흐름을 이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투자에서는 우리가 투자라는 게 현재 시점에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타를 칠 때는 단기간에 그거를 볼 때도 있지만은 결국은 투자라는 거는 미래를 보고 시간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사항.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아지는 자산이면은 좋겠지만 보통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 지금 현재의 가격이 미래에 반영되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는 나빠질 거. 지금 당장 단타를 칠 때는 괜찮겠지만 앞 시간을 이제 미래를 볼 때 나빠진다면 이것도 좋은 건 아니죠. 지금은 좋아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이 별로라고 할때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있을 때 그걸 산다라면은 미래에는 그래도 좋아질 수 있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면 이 자산에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3번이라고 표기를 한 것처럼 자 지금은 별로이지만 다음에 좋아질 것 같다. 점점점 더 좋아질 것 같다. 이거는 현재의 그 자산이 다시 말하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죠. 저평가. 가격이 미래의 가격까지 이렇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3번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저평가된 거. 내가 지금 적은 돈으로 투자해서 미래에는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가치가 상승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런 게 투자의 좋은 조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래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라고 한 거는 저평가를 찾는 이게 뭐 부동산이든 그죠? 그다음에 주식이든 간에 어떤 자산이든 간에 이런 눈을 이제 가진다라면 당연히 소액이든 아니면 뭐 많은 돈이든 간에 어쨌든 투자를 해서 본인이 얻는 이득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계속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고물가는 계속될 것인가? 물가가 지금 정말 너무 그죠 높죠. 그래서 우리 주부들은 장을 보게 되면 확실하게 느끼죠. 너무 이게 예전 가격하고 다르다라는 거를. 그렇다고 우리가 생필품을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자, 미국의 성장 이유가 결국은 유동성으로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라는 거죠. 코로나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개인한테도 주어진 돈이 있듯이 그죠. 미국은 더 많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풀었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돈을 많이 나라에서 주니까 또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또 돈이 나오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돼지니까 당장은 일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악재들이 지금 현재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풀어놓으니까 우리 책의 379쪽에 보면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너무 부양책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 되니까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양책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 푸른 돈, 그죠? 많이 푼 돈을 회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긴축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언제까지 이런 고물가가 지속될지는 물론 아무도 모르지만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고 현재는 또 지금 전쟁도 그죠? 우크라 전쟁도 지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전쟁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름값이라든지 그죠? 우리 그 생필품 중에서도 우리 뭐 식용유라든지 우리 주부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오르죠.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왜 그렇게 이런 것들이 오르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이제 추적을 그냥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라고 하냐 배경이 뭔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022년 현재는 이제 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긴축 상태로 가는 거죠. 그죠? 긴축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대표적으로 그나마 안전하다고 하는 자산이 달러나 금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저평가되어 있는
지금 미래 가치로 봤을 때는 되게 이게 비싸야 정상이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가격이 다운되어 있는 것들을 뭐 부동산 예를 들면 이제 금매로 나오는 거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을 투자 내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달러나 금에 대해서 투자하라는 거죠. 자, 미국 금리가 이제 인상을 멈추고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자이언트 스텝까지 하고 있지만 이 인상이 멈출 때가 있겠죠. 그럼 그때는 이런 자산들이 이제 가격이 그죠? 이렇게 금리가 멈출 때 상대적으로 강한 자산이 되는 게 달러 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그 투자라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돈이 많아서 투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돈이 없어서 투자 조금 내 시드머니를 누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이 소액이지만 우리 주식으로 치면 부동산은 우리가 이 투자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세금도 많고.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 주를 사는 게 뭐 만 원도 있고 몇천 원도 있고 뭐 몇백 원도 있는 그런 주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소액이라도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경제 흐름에 관심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산 주식이, 내가 산 아파트가 오를까 내릴까 그게 어떤 경제의 어떤 상황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이게 가격이 내려갔는지 올라갔는지 물론 거기에는 사람들 심리도 있겠지만 나라의 정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게 되죠. 왜 내 자산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관심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내가 지금 시드머니가 없다 해서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공부를 서서히 조금씩 해야지 투자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 진행을 하면 이렇게 더 관심이 생겨서 더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런 자신의 그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리밸런싱하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꾸 공부를 하게 되고 이 자산은 이걸로 갈아타야 되겠다. 이거는 수를 줄여야 되겠다. 그죠? 늘려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기본 공부를 하는 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은 지금 이 뒷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제를 보는 눈을 기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내에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인플레이션, 반대되는 디플레이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연준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준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럼 투자에서는 또 분산 투자가 계속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 집중으로 투자하는 건 또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저자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공부한 거 경험한 것들을 여기 이 책에 집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공부 또 이 책을 보면서 또 본인만의 그런 또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적어보고 하면 조금씩 그죠? 한꺼번에 이 많은 지식들이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와서 다 내 것이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보통은 이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 공부를 좀 하고 싶다라면 지금 이 책으로 여러분들 조금씩 쌓아보면 지식을 쌓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경제라는 게. 그렇지만 조금씩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게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이 책을 보면서 고개를 많이 끄덕이게 되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